제가 그때 조이형 가고 광노에 올 것 같다 그랬잖아요. 지난번 그때 교육감 후보 때 상대 후보한테 단일화 요구하면서 2억을 줘가지고 매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교육감이 당선이 되고 10년 동안 출마 정지형을가 됐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그 10년 동안에 광노현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 뭔가 이상해, 너무 빨개, 너무 심해 이런 데는 다 광노현이 있어요. 특히 촛불행동 아시죠? 네. 윤석열 탄핵 외치면서 촛불행동, 김어준 유시민도 어용이다, 더 빨갛게 가자고 주장하시는 저 촛불행동, 그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촛불행동의 광노현이 고문이에요. 오늘 집회의 구호가 윤석열이 오염수다인데요. 이런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핵해야 합니다. 바로 탄핵해서 국민의 요구를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찰방해 수사방해로 똘마니 한동훈을 봐줬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탄핵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륙학교라는 거 혹시 아세요? 중국에 있죠.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대륙학교가 있는데 그냥 해본 대한민국을 말이야, 예. 중국의 속국처럼 네. 대륙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그 중국에 그거 있잖아요. 1대1로. 1대1로에 편승하자고 공부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네. 그 대륙학교 교장이에요. 대륙학교는 대륙성 충전 기지입니다. 대륙학교 15기에 오셔서 대륙성을 충전받으시고 커다란 인물이 되십시오. 저는 이 사람을 사실 잘 몰랐는데 교육감이 되고 나서 끝나고 나서 10년 동안 그 정지된 동안에 진짜 뭔가 민주당보다 더 심하다. 이거 좀 심한데 이 정도면 거의 종북주의자 아니야 하는 뭐가 있어. 그럼 거기에 항상 광노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빨간 사람이었어라고 내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야, 저런 애가 교육감이 됐다는 사실도 되게 무섭지만 저는 좌파가 참 무서운 게 그거예요. 상대 후보를 매수한 것 때문에 10년간 자격정지된 사람을 저렇게 다 먹여 살리네. 일자리 주면서. 그러니까요. 아니 교육의 목표가 대통령 탄핵이야? 그런 나라가 어딨어. 자기 나라의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정운영 방향이 나랑 안 맞는다고 해서 위법적 상황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탄핵을 하겠다고 외치는 집회를 매주 하는데 그 집회에서 맨날 연설하는 놈이 교육감 나오는 것도 황당한데 그 얘기를 숨겨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대통령 탄핵을 지금 공약으로 교육감 선거가? 교육감 출마하면서 한 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참 좋은 교육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제가 요즘 수업을 하나 듣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심리학자 수업을 해주면서 생태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 지렁이를 밟아 죽이는 것과 사람을 밟아 죽이는 것을 같은 무게로 판단하는 게 지금 현재 생태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완전히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환경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동물을 사랑하자고 하는,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한 페미니즘처럼 과도하게 간 생태학자들은 지렁이를 밟아 죽이는 거, 강아지가 한 마리 죽는 것과 사람이 죽는 거를 같은 무게로 놓고 본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좌파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질서와 모든 권위를 다 무너뜨리고 해체시키는 거, 그게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 무질서의 끝판왕, 지금 광노인 애들을 뭘 가르칠 것 같아. 그러면 대통령만 탄핵시켜 진짜로 아이들이 배워야 할 기본적인 질서와 권위를 다 타파시켜서. 그러니까 이거 미친놈이지 완전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육감 돼가지고 애들을 갖다 좌파로 양성하겠다 뭐 이런 뜻이잖아 결국. 만약에 실제로 그 쟤네들이 해온 일이야. 이게 더 무서운 거야. 광노현 교육감은요, 그 상대 후보한테 2억 원을 줘서 상대 후보를 매수해서 단일화를 통해서 교육감이 됐고,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형을 받았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자격정지를 피선거권 제한을 받았어요. 어쨌든 우리 이런 사람이 뻔뻔스럽게 교육감에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까지 지면 우리나라 교육은 끝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전혁, 박선영 두 분 다 나오지 마시라. 근데 조전혁은 이미 출마 선언했고 곽선영도 마찬가지 했어요. 두 분 다 출마 선언했나요? 그리고 벌써 뭐 SNS 난리 났어. 페이스북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진짜 무슨 아니 근데 왜 일말의 반성이 없지? 그리고 지난번 단일화가 나 때문에 못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거라고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엔 정말 똑같다고 봅니다. 진짜. 두 분 다 저희 빨장 출연하셨잖아요. 그때 저희가 어떻게 나서서 단일화를 어떻게 있잖아. 나 없을 때 했구나. 그런 나도 기억이 잘 안 나. 교수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아니 우리가 그때 뭐냐면 제가 그때 없을 때 제 6호시 그러니까 제가 잠깐 부재 중에 두 분이 나와서 했단 말이야, 빨대양을? 그랬던 기억이 나. 왜냐면 저는 그때 푸에르토리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좀 그랬고 푸에르토리코의 기생충 탐사를 위해서 없었고 그때 나온 사람이 조전혁, 박선영,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치. 환상했지. 그리고 내가 그때 딱 복귀하고 나자마자 고 작가님하고 싸웠잖아요. 도대체 이 채널의 방향이 뭐냐? What's the direction?
of this channel. 죽이지. 푸에르토리코 영어야. 이 식혜는 참고로 빨대양 팬 한 분이 정말 그 수원에서 여기까지 갖다 주신 그런 놀라운 식혜입니다. 아니 보니까. 박선영 교육 뭐 후보나 조정혁 후보나 뭐 내가 좋은 교육감이 돼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치고 한국의 역사를 똑바로 가르치겠다 이런 공약도 너무 좋지만 적어도 교육자라면 광노현 같은 망고의 잡놈이 대한민국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거를 막는 게 더 급선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거를 실천하지 못하면서 저런 범죄자들이 활개를 치게 하면서 내가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칠 거야라고 하는 게 무슨 힘이 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후보 출마를 딱 하고 나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 단일화가 어려워. 그쵸.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쓴 선거 비용 같은 게 보존이 안 되거든. 더구나 이건 정당 그런 것도 없어. 그래갖고 인지도로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안 나가는 게 맞아. 그냥 단일화해서 나가는 게 어려워. 왜냐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일화가 뭐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이번에는 똑같아. 보나마나 단일화 이 방식으로 하자 이 방식으로 하자 싸울 거 아닙니까? 지난 4월부터 대한민국 국군 장성 130명이 나무 위키에서 본인들의 정보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위한 임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정보 삭제 행위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특히 김용현 경호처장과 비밀회동 의혹이 있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 이들은 만약 계엄 발동 시 서울의 주요 시설과 정부기관을 장악하거나 야당 인사를 체포 구금하여 반발을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정보를 삭제한 것은 군 내부의 움직임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문석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말이 합리적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 생각에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기는 건데요. 잘 들어. 나무위키는 집단 지성이야. 네.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원래 저렇게 뭔가 직을 맡게 되면 그것부터 고쳐. 거기 틀린 게 되게 많거든. 근데 틀린 걸 내가 막 썼어. 그러면 고쳐주는 줄 알아? 삭제가 됐던 첨언이 됐던 간에 고치려면 그거에 대한 입증 자료를 보내야지 그게 돼. 안 그러고 고치면 그 다음날 나무 입구에서 정지를 시켜 아이디를. 그래서 못 고쳐. 내가 다 당해봤거든? 그래 나도 내 거 고치다가 정지당했어. 그러니까 생전 그런 걸 해봤어? 맨 대출 조작이나 했지? 좌파 매불쇼라는 걸 진행하던 최욱이라는 애가 나무위키에 최욱이의 키가 150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60으로 고쳤어. 그랬더니 다음날 또 다른 애가 150으로 다시 고친 거야. 그렇다니까 안 고쳐줘.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리고 군 장성 중에 지휘관급 같은 경우는 사실 북한에 이제 그 정보가 알려질 수 있으니까 사실 그 나무위키 중에서 맞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보를 군 장성들이 이제 좀 어떤 지휘관급이 되면은 정보 같은 거 북한에 들키지 않으려고 이거를 뭐 그러니까 정보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최소한 있잖아요. 정보를 지운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서해 공무원 사건 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서해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기 위해서 그 전에 있던 군 그 SI 자료도 있잖아요. 월북의 정황에 반대되는 그런 자료들 우리 박지원이 다 지웠어요. 지워서 지금 얘가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군 장성들의 정보, SI 정보를 뭐 다 지웠다 그런 모르겠는데 야 나무위키 공부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거는 그러니까 이 연합뉴스에 우리나라 네이버 사용자의 60%가 좌파 이상, 60% 이상이 좌파인데 네이버에 양무적 편든 놈이 하나도 없어. 한 명도 없어. 가장 최다 공감 559개 공감 얻은 댓글이 약은 약사에게 대출은 양문석에게 수사받고 감방 가세요라고 하고 근데 여기 이런 게 났네. 양문석은 통영 고성에서는 그 실체를 알기 때문에 국회의원 몇 번 나왔는데 다 낙선했대. 근데 어떤 지역에서는 파란 넥타이 메고 출마하니 무조건 대지 달아주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저는 있잖아요. 안산이 지난번에 김남국을 배출했으면 이번만큼은 좀 바꿔보자라는 말을 좀 할 만도 한데 그치. 찍은 게 양문석 김현이야. 와, 그러니까. 진짜 미치겠다 진짜. 그러니까.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좀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사기를 치는 거면? 아니 이게 얘는 이거 사기라고 해도 금칙 한 잔 나올 것 같아. 나무위키를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별로 없어. 이쯤 되면은 그냥 대한민국에서 살긴 조금 힘들어요. 참고로 우리 양문석에 대해서
그 나무위키가 있어. 일베 옹호, 통영시 비하 발언, 안산시 비하 논란, 언론은 애완견 쓰레기 발작 증세 발언, 대학생 장려 명의로 11억 작업 대출, 재산 축소 신고, 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콜검 막말 논란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군 장성 개인정보 나무위키 삭제, 계엄준비 발언 이게 추가됐다 이 문섭의 자식아. 너도 좋은 말 할 때 그냥 너도 나무위키 정보 공개하지 말라고 하고 너도 빌어라 자식아. 그러니까 그리고 어? 조금 있으면 네. 저기 국회의원직 상실할 확률이 높잖아요 지금. 이게 만약에 1심에서 이제 뭐 의원 상실령이 나왔잖아. 근데 얘가 말도 안 되게 다시 항소하고 뭐 시간을 끌잖아요. 시간 끈 만큼의 급여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하철은 원래 30배를 하거든. 급여의 30배. 그러네. 그런 정도로 맞네. 과징금을 해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국회의원들은 마지막에 최종 상실형이 나왔을 때 그동안 받은 그 급여 왜 소급해서 반납 안 합니까? 아예 반납을 안 해요. 그러니까요. 최강욱 끝까지 거의 받아갔어요. 그럼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윤미향은 다 받아갔어요. 예. 윤미향 부분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내가 할게 내가. 윤미향도 다 받아가고. 김영현 후보자가 계엄에 그 말도 안 된다. 나도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들으셨죠? 예, 예. 장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예, 당연합니다. 12.12.5.18이 다 계엄이었는데 당시 우리 군에서 항명한 분이 계십니까? 의원님. 됐습니다. 아니, 12.12는 40몇 년 전의 그렇죠? 일인데. 잠깐만요. 군과 국민의 동의 없이 계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12.12.5.18 때는 군과 국민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45년 전에 45년 전에는 비교하지 계엄을 하고 마세요. 쿠데타를 할 대답하지 만한 않겠습니다. 우리가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네. 항명한 사람이 있어요? 역사책 보십시오. 역사책을 제가 묻잖아요. 있냐고. 도대체 계엄 문제를 이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아니, 제가 지금 배워 상당무리하게 묻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장관. 의원님. 장관. 의원님. 장관. 장관. 내가 묻잖아요. 최근에 모인 날짜가 언제 승인했냐고. 왜 일단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대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혼자 생각하시고요. 왜 억지로 계엄을 떨어내세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제가 내일이면 이 취임식을 합니다. 좋아요. 자, 4년 반 동안 국방위관한테 이렇게 대접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장관. 내일 임하실 분이니까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 원하신 대로 그냥 하세요. 저는 의원님 말씀을 전혀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윤 후보자와 신원식 장관의 말씀하신 태도가 동일하군요. 대통령과도 동일합니다. 국민이 또는 국민의 대리인이 묻는데 너네가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라. 대답 안 하겠다. 기록에 남기지 않아도 좋다. 우리는 구도한다. 좋습니다. 좋은 것을 확인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이걸 일으켜서 아무도 계엄에 대한 것들이 다 무죄되고 증거불충분입니다. 오로지 당시 기무사만 1,400명이 방첩 요원들만 파면됐습니다. 이제 다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니까 또 시즌2 계엄입니다. 이걸 일으켜서 우리 국민이 아니라 김정은만 행복할 겁니다.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안 하겠다고 없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왜 자꾸 계엄 대담을 하시는 겁니까? 맨 처음에 계엄 얘기를 이제 퍼뜨린 사람이 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증거 있냐 했더니 차차 공유하겠다고 하더니 겨우 찾은 게 1212야. 80년에 그 계엄을 그게 증거야. 그리고 양문석은 나무위키를 찾고 계엄의 증거가 인터넷에 이렇게 널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민주당 좌파분들 가서 많이 찾아보세요. 국회의원쯤 되는 새끼들이 자료 안 준다고 땡땡땡땡 돼서 자료 주면 나무위키나 쳐보가지고 너한테 자료를 왜 주니?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방위에서 자료 주면 저기 서울해본 보고 와가지고 왜 항명 안 하냐고 그런 개소리 하면은 자료를 왜 줘? 그냥 니네는 국회 출근하지 말아서 영화관 가서 영화나 보고 나무위키나 찾아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냥 어디 원룸 얻어가지고 자판이나 두드리고 앉아있으면 딱 때려드리고 왜 세금 받고 저기 앉아있는지 모르겠어. 김민석은 참고로 1985년에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총학생회장으로 뭐 민주주의를 막 외쳤던 인간인데 결국 걔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이재명이 애완견으로 열심히 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